네, 최근 이처럼 시장 이야기할 때 외국인 기관의 수급 이야기를 많이 했죠. 실제로 저 PBR이라는 열풍이 불고 나서부터 역대급의 매수가 우리 시장에 들어왔고 이런 효과를 좀 못 봤던 시장이지만 오히려 1월 말부터 코스피의 경우에는 주가 상승, 지수 상승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오늘 한번 코스피 흐름 볼게요. 오전장의 경우에는 약간 오락가락하면서 관망 심리를 보여줬던 코스피였는데요. 하지만 이내 방향을 틀었고요. 오늘 1% 상승까지 나타내줬습니다. 1.34% 오른 2,64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전장의 경우에는 빨간불을 켜면서 지수가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내 하락 반전했고요. 오히려 2차 전지주들의 윗꼬리가 달리면서 장중에는 854선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의 하락도 좀 눈에 띄게 나타났었죠. 결국은 0.19% 약보합에서 857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업종별로 볼까요? 오늘 저 PBR주들이 부활했다라고 평가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보시면 철강 금속 업종과 화학 업종의 오름세가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화학이 3% 넘는 업종 상승을 보여줬고요. 여기에 금융 업종도 증권, 은행, 보험주들 상승 속에 3.26% 올랐습니다. 모든 업종이 빨간불을 켰는데 코스닥은 어떨까요? 오히려 이번 주에 CPI 쇼크가 나온 이후에 좀 더 강했던 성장주들인데 오히려 오늘 시장에선 다시 발을 뺐어요. 여기는 반도체 업종의 낙폭이 유독 컸고요. 2.14%의 하락을. 그리고 화학도 같은 화학이지만 오늘 대형주들의 화학은 올랐습니다. 반면에 중소형 화학주들은 1.11%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재규 본부장님, 앞서도 이제 저 PBR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다음 주도 계속 이렇게 저 PBR과 성장주들에 대한 핑퐁 시속 게임 이어지게 될까요? 일단 저는 둘 다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명분은 일단 우리나라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종목이 가는 것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주 환원을 할 수 있는 기업들, 실제로 매출이 나오고 있고 영업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생각보다 강하게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테마성을 띠고 지난 일주일, 지난 2주일처럼 아주 강하게 움직이진 않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성장주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금 고 PBR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고 PER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난 한 주 동안, 지난 2주 동안 우리나라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외면 받으면서 차익 물량이 좀 나왔었는데 사실 그 기간 동안 미증시 같은 경우는 3대 지수가 모두 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치주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시장을 이끌었었던 것은 성장주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이끌었었던 것이 성장주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저 PBR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었지만 저 PBR 같은 경우도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성장주 쪽으로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둘 다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시간을 좀 길게 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성장성이 있는 성장 섹터로 자금이 좀 더 몰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라든지 성장주라든지 비중 조절을 조금씩 하면서 매매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PBR 키워드, 성장 키워드 다음 주에도 분명히 시장에 작용을 할 것이다. 하지만 길게 본다면은 성장주 쪽으로의 기대감 속에 조금 더 수급이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전략 주셨습니다. 오늘 반도체 안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는데요. 이번 주 흐름이 되게 좋았던 HBM 그리고 AI 반도체주들의 경우에는 낙폭이 컸습니다. 사실 코스닥의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데 일조했죠. HPSP가 7% 넘는 급락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크게 밀렸고요. STI도 7.44% 내림세 속에 32,35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픈에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 역시도 파란불이 켜졌고요. 반면에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은 그래도 그 안에서 버텨줬어요. 아쉬운 건 텔레시스가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요. 1% 상승해 31,6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칩셋 미디어, 넥스트칩, 퓨런티어까지 관련 종목들의 빨간불이 보였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주가 오늘 다 하락했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차량용 반도체주들이 끝까지 강했다라고 보기도 그런데요. 반도체 안에서의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쉬니까 같이 좀 쉬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급등한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HP, SP 같은 경우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예를 보면 이제 한미반도체도 이제 그 상한가를 간 이후에 조정받고 다시 또 오늘 또 양봉을 보이려다가 또 밀렸습니다. 장 막판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조정은 건전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디자인하우스라든지 IP 회사 이제 기대감이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가온칩스를 빼고는 특별하게 지금 뭔가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그나마 가온칩스가 오늘은 좀 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여전히 뭐 꿈과 희망이 살아있는 섹터죠. 근데 오늘 보면 저 PBR 일부 이제 금융주들 올라오고 그 다음에 철강주들이라든지 이런 뭐 화학주들도 일부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많이 쉬었던 에코 2차 전지도 올라왔죠. 그리고 자동차도 다시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반도체까지 갈 돈이 없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금은 한정된 자금에서 움직이는데 시장은 전 시장을 다 올리기에는 아직은 예탁금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부족한 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겠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신호가 보였던 차량용 반도체주들의 다음 주 추가 상승보다는 차라리 오늘 하락한 뭐 HBM주 혹은 AI 관련 반도체주들을 다음 주 다시 한번 보시겠다라는 의미인가요, 대표님? 일단 지금 오늘 올랐던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현대차랑 거래를 계속 하고 있는 회사긴 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더 받는다라는 얘기가 좀 돌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뭐 가온칩스도 같이 경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아직 조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먼저 올린 것 같고요. 근데 올렸다가 사실은 발표가 나올 것 같았는데 안 나오니까 빠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소문이지만 그게 소문이 어디까지 나올지 모르는 거고 그건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어차피 그쪽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게 뭐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하시는 종목 위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대장은 HBM이다. 결국엔 이제 HBM이 먼저 커지고 나머지 온디바이스는 이제 따라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온디바이스는 크지만 많이 나눠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HBM은 거의 지금 뭐 들어가는 회사가 정해져 있죠. 답이 나와 있는데 네. 굳이 이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투자가 되는 거지 사실은 이미 답은 다 보여줬죠. 뭐 이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납품을 이제 수주를 주는 회사들 중심으로만 보셔도 뭐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반도체주 하락이 컸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고요. 또 이번 주에 불을 뿜었던 성장주 내에서 오늘 하락한 대표적인 종목 엔캠과 에브리봇 보겠습니다. 엔캠 전액 대장 역할하면서 어제까지 눈에 띄었는데 오늘 7% 하락에 25만 2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에브리봇을 포함한 로봇주들도 오늘 시장은 쉬었습니다. 에브리봇은 5% 내린 4만 900원의 장을 마쳤고요. 앞서 이재규 본부장이 오늘 좀 성장주들이 쉬긴 했지만 다음 주 저 PBR과 함께 움직일 키워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번 주 주인이었지만 오늘 살짝 쉰 이런 성장주 내에서 다시 공략 가능한 종목 있습니까? 네, 일단 엔캠 같은 경우는 그동안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엔캠 같은 경우는 전액 관련주로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기업이죠.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 전액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전액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중국을 제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전액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좀 약했는데 지금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오늘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규모가 가장 작고 캐파가 작은 기업이지만 전액 쪽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덕산테코피아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도 오늘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성장주가 굉장히 좀 약했습니다. 약하다가 이번 주 한 2, 3거래일 정도 반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보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선 저는 일단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감속기를 만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이 SPG 같은 기업 같은 경우는 다음 주에 로봇 관련주라든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2차 전지주의 마감 상황도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같은 화학, 같은 2차 전지주지만 대형주 위주로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셀 3사들의 강세가 있었고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가 3에서 4% 오름세. 오늘 엔캠은 쉬었지만 그 자리를 광무가 채웠고요. 앞서 저희 마감 특징주로 다뤄봤던 TCC 스틸이 15% 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2차 전지 소재주 단에서는 내림세가 보여졌는데요.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이건희 대표님,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는 2차 전지의 대형주 쪽으로의 쏠림이 강했거든요. 뭔가 수급 변화라고 봐야 될까요? 수급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네. 저가에 이제 빠질 만큼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리고 4680 관련돼서 이제 뭔가 불씨를 좀 지펴줄 만한 모멘텀이 필요했는데 4680 드디어 시작하는구나 이제 그게 가장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니켈이랑 리튬 가격 계속 지금 보시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떨어지고 있고 리튬 가격은 탄산 리튬 가격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들어섰는데. 그만큼 이제 전방에서 수요가 부족한 부분인데 그럼 가격이 싸졌다는 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배터리 셀사 입장에서는 셀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점점 앞으로 이제 가격을 싸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원자재를 바로 직접 사다가 가공하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LNF 같은 종목들은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비싸게 사온 거를 싸게 팔아야 되니까 지금 안 좋은데 지금부터 산 거는 나중에 좀 좋아지겠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이제 바닥권을 오기 시작했다, 바닥 다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뭐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어떻게 하고 복잡한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엔 추세적으로 지금은 바닥을 얼마나 잡느냐, 빨리 잡느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날이 좀 더워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이건희 대표님이 테슬라랑 너무 국내 2차 전지주를 연동해서 보진 말자라고 했는데 오늘 그래도 투자자들이 기대를 했던 건 간밤에 테슬라가 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테슬라 역시도 국내 2차 전지주들처럼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최근 5개월간의 주가 흐름을 보시면요. 200달러 선을 붕괴하면서 내주면서 저점을 낮추기도 했었죠. 그런데 사실 뭐 다른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미 국채 금리가 살짝 안정세를 보여주자 간밤에 테슬라가 좀 크게 올랐고 그뿐 아니라 리비안도 5% 넘는 급등을 루시드와 니콜라 역시 이 뉴욕 증시 안에서 전기차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종목들 모두 다 5에서 6%가량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또 우리가 다가오는 2월 22일의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테슬라가 아니긴 해요. 리비안과 루시드의 실적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리비안 관련주로 PNT, 엔캠,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실 수 있고요. 루시드와 관련해서는 화신 그리고 인팩이 있는데 리비안과 루시드의 실적을 그렇게 기대해봐도 괜찮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구심이 있거든요. 이재기 본부장님, 다음 주에 무언가 일정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뉴욕 증시에서 2차 전지 전기차주들도요.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우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일단 주가적인 측면에선 저점대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리튬 가격도 살짝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수출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낙폭은 분명히 큰 부분입니다. 일단 전해액 쪽이 가장 빠르게 움직였고요. 뭐 엔캠이라든지 오늘은 광무 같은 기업들도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전구체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고 전고체 관련주들도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양극재라든지 셀 쪽만 이제 좀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오늘은 셀 업체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았죠. 그렇기 때문에 전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실적이 너무 이상하게 나오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저점을 잡고서 추세를 돌려서는 초입 구간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전 조금이라도 좀 매수를 해보는 관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2차 전지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바닥 다지기 현상은 나오고 있다라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은 조금 더 그래도 추이를 보자였고요. 그리고 이재규 본부장님은 지금부터 슬슬 분할 매수 관점으로 몇몇 종목을 담아보자라는 의견이었어요. 과연 이 바닥 따지기 어떻게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 오늘 시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장주는 의료 AI주가 있습니다. 여기서 루닛인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죠. 매출액이 25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아직도 손실이긴 해요. 422억 원. 그런데 처음으로 영업 손실액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의미 부여하신 분들 있죠. 매출액은 가이던스 대비 30억 수준을 좀 미달했지만 기존 계약 관련 마일스톤 미인식에 따른 기인이기에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앞으로 루니스코프 연구용 매출 발생 등 루니스코프 임상 계약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고 합니다. 또 뭐 IR에서 여러 가지 앞으로 포부와 올해 흑자 전환 이야기도 내놓고 있는데 이건희 대표님, 오늘 루닛을 포함해서 의료 AI주들의 오름세가 있었잖아요. 최근 네. 고점 대비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네. 다시 담아봐도 괜찮겠습니까? 저라면 안 담겠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제가 또 열심히 공부해 왔는데 또 찬물을 끼얹으시네요. 네, 일단 루닛 뭐 좋죠. 지금 실적 추세도 좋고 회사는 올해 한 422억 적자 났는데 매출액이 이제 251억, 작년에 139억 했으니까 사실은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139억 했는데 작년에 251억. 매출 추이는 중요합니다. 굉장히 성장 기업이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주가는 이미 뭐 계산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잘 지켜주느냐의 싸움이고 그 다음에 말했던 계획들이 얼마나 잘 실현되느냐를 좀 확인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으로 이미 오른 종목이 아니고 기대감으로 올랐던 종목인데 그 기대감이라는 게 뭐냐면 빠르게 흑자 전환하고 빠르게 돈을 벌 것처럼 기대해서 주가는 굉장히 급하게 올랐습니다. 급하게 올랐던 부분들을 지금 또 급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을 줬죠. 그래서 상승분의 한 절반을 돌렸는데 사실은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밑으로 빠질지 위로 올라갈지를 정할 텐데 당분간 그 공방이 굉장히 지루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열심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들이 이제 얘기했던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윗꼬리가 많았다는 이유는 결국에 약간 그런 의구심이 여전히 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의심이 많은 이건희 대표님입니다. 그럼 다음 주 우리는 미리 준비해 볼게요. 넥스 정연 돌파 시초가 공략주를 공개할 시간인데요. 이재규 본부장님, 네. 저 PBR 성장 키워드 다 보자고 했잖아요. 네. 혹시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시가 공략주로 갖고 오셨습니까? 전 일단 K엔솔이라는 기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네. 예전에 이제 원방테크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업이죠. 원방테크라고 해서 이제 클린룸을 만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액침 냉각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I 쪽이 발전을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열이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뭐 관련돼서 이제 GST라든지 K엔솔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변동성이 좀 나왔었죠. 근데 K엔솔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금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2천억대, 시가총액 2천억대 기업입니다. 그래서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좀 더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초가 부근에서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K엔솔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내로도 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로 말씀을 드리고요. 목표가는 2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4,300원으로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린룸 하면은 떠오를 수 있는 종목 K엔솔을 꼽았습니다. 목표 주가는 22,000원, 손절가는 14,300원이고요. 루닛을 과감하게 제 기대를 무너뜨렸던 이건희 대표님. 시초가 공략주로 루닛보다 뛰어난 수익 가져다 주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일단 시초가로 공략해도 부담 없는 모트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으셨을 텐데 네. 이제 현대차 그룹에 주로 납품하는 이제 회사고요. IVI를 주로 만들죠.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그다음에 뒤에 보면 뒷자리에 VIP 옵션 이런 거 집어넣으시면 뒤에 모니터 이런 것들 다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장점은 소품종 다량 생산 이런 것들을 잘하죠. 그래서 이제 다품종 소량 생산을 잘하죠. 여러 네. 품종을 빨리빨리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굉장히 잘하는데 매출은 거의 한 현대차 그룹이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PBV라고 해서 기아차가 혁신적으로 내놨던 이번에 내놨던 부분들도 이쪽이랑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자회사 이슈가 있는데 전진건설 로봇이라고 해서 지금 펌프카죠.
콘크리트 펌프를 해주는 높은 고층의 펌프를 올려주는 콘크리트를 올려주는 기기인데 네. 이 부분이 지금 4월에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한 3천억 정도 밸류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모트렉스가 한 4천억이니까 지분을 81% 갖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절반만 뭐 시장에서 유동성 돌려서 돈 받는다고 하면 한 1,000억 이상의 돈이 생기는데 이 회사가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요. 실적도 좋습니다. 올해 재작년에 588억 벌었는데 올해는 적어도 600억 이상 돌파할 것 같고요. 여전히 지금 시가총액 4천억이니까 뭐 PER 계산해 보면 10배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싸다. PBR도 2배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유보율도 높고 자회사도 건전하기 때문에 향후에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현대차 이렇게 올라가는데 모트렉스 지금 바닥권에 있다는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이다. 아직 사람들이 여기까지 손을 좀 안 뻗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1차 목표가 18,000원 말씀드리고요. 예, 손절가는 짧게 1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열풍 속에 많은 종목이 올랐지만 아직 이 종목에는 손이 안 뻗어진 것 같다. 그래서 모트렉스를 시가 공략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정말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